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오늘 하원의 법사위원회에 출두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증언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또 하나의 큰 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법무부의 클린턴 재단에 대한 수사 여부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아침에 주요 언론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골자가 이렇습니다. 하원 법사위원장 밥 굿 레이테가 지난 7월과 9월에 법무부 장관에게 제2의 특별검사를 지명하라 하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클린턴 재단에 대한 조사, 그리고 캐네디안 광산 회사인 우라니움 1을 미국이 러시아에게 매각한 사실,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러시아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았는지 여부, 이런 것을 수사하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해서 이미 법무부 장관이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답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법무부 검사를 시켜서 수사 여부, 특검 임명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만일 법무부가 특별검사 임명이나 클린턴 파운데이션에 대한 수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은, 그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하지 않았던 룰, 즉 정치 보복성 수사를 안 한다 하는 룰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정치가 후진국 정치로 추락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장관과 하원 법사위원장의 요구와 답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또 얽히고 섞인 지금의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안의 시종을 요약하면은, 첫째, 하원 법사위원장인 밥 굿 레이테가 지난 7월 그리고 9월에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제2의 특별검사를 임명해달라. 그래서 2016년 선거와 관련해서 클린턴 사이드를 좀 조사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요구 리스트를 보면은 클린턴의 그 프라이빗 이메일, 이거는 이미 이제 수사가 된 사항이고, 클린턴 재단의 헌금 내역, 외국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그런 걸 조사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라니움 1, 러시아에 매각한 거, 이 사실을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요청입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답신을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해서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연방 검찰에게 지시를 했는데, 귀 의원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수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연방검찰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연방검찰에게 권고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현재 의문은 있는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수사를 재개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클린턴 재단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메일에 대한 수사를 다시 재개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스페셜 카운슬, 특별검사를 임명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찰이 검토를 해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트럼프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당시에 클린턴을 체포해라 라고 lock her up을 대중연설 시에 계속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니다. 최근에 지난 11월 3일에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게 실망했다, 왜 클린턴에 대한 오래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 하고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열 이틀간의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직전에 기자들에게 나는 법무부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관여를 안 한다.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법무부가 민주당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법무부에게 실망하고 있고 나도 실망하고 있다, 라면서 그의 심중을 공개를 했습니다. 소위 우라니움 딜이라는 거, 2010년도에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우라니움 1이라는 캐나다 회사를 러시아의 원자력 기관에 매각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략 물질이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홈랜드 시큐리티 장관 등 11명의 장관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동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사해보자는 그런 요구입니다. 지금 선거가 다 끝났는데 이 문제가 다시 재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정치평론가들은 로버트 멀러 특검이 트럼프의 측근 3명을 최근에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가 한 단계 더 진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과 트럼프와의 관계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선거 전 당시에는 보수계 진영의 대표격인 세션스가 트럼프를 제1번으로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힘이 됐었는데 그 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죠. 그러나 러시아 수사 청문회 당시에 러시아 대사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는데 이것이 밝혀지자마자 나는 일체의 러시아 수사에서 빠지겠다. 자신에 대한 기피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트럼프가 대노를 한 것이죠. 세션스가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부장관이 이 문제를 진두지휘하게 됐고, 그러는 바람에 로버트 멀러라는 특검이 탄생을 하게 됐다. 여기에 대한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결국 세션스가 트럼프에게 이제 파면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 파면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번에 특검으로 선수를 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클린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든가 우라니움 1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든가 또는 특검이 지명된다든가 하면은 새로운 기록이 생기게 됩니다. 연방검찰의 수사에 대한 독립성, 이것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법무부가 정치와 관련된 사항 또는 대통령의 정적과 관련된 수사, 이것은 아주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지금까지 수행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세션스 자신도 그런 말을 했는데 상원의 장관 인준 청문회 당시에 한 말입니다. 그는 클린턴 조사를 위해서 특검을 지명하지 않겠다. 만일 대통령이 지시를 한다고 해도 나는 결단코 않겠다. 이렇게 단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나라는 정치적인 애니미를 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다, 후진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작년 11월 선거가 끝난 이후에 나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겠다, 앞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클린턴을 더 이상 상처내고 싶지 않다라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10개월 동안 러시아 조사라는 먹구름이 그를 계속 괴롭혀왔습니다. 최근에 그의 측근들이 기소가 되고 앞으로 특검의 수사는 이제 계속이 됩니다. 트럼프의 태도가 바뀐 것은 확실합니다. 과거지사 불문, 여기에서 왜 조사 안 해? 라고 바뀌었고, 법무부 장관은 지금 트럼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일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이것은 미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트럼프가 싸움도 하지 않고 혼자 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즉 대대적인 보복전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셜 카운슬, 특별검사 지명은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이해가 상충할 경우, 그리고 특별한 상황일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11월 14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우라늄 계약과 관련한 클린턴 재단의 조치들에 대해 조사할 특별 검사 임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법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세션스 장관이 최근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특정 이슈들에 대한 조사를 고위 검사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션스 장관은 오늘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 진영 간 접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로인 모얼 후보가 과거 성추문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명의 피해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엘라바마주에 거주하는 비벌리영 넬슨이라는 여성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16살 때인 1970년대 로이 후보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목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어제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중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누출과 관련해 위킬리크스 측과 오고 간 메시지를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위킬리크스는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들이 훔친 힐러리 클린턴 측 이메일 내용 공개를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신고 내역을 제공해달라거나 위킬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주미 호주 대사로 임명할 것을 호주에 요청해달라는 등 여러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윗을 통해 이번 아시아 순방은 미국과 무역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있어 무역 규칙이 바뀌었음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대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참석하게 한 뒤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백악관에서 무역과 이번 순방에 대해 중대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공화당이 내놓은 세제 개혁 법안이 실시될 경우 중간 소득층 1,380만 가구가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상하원 합동조세위원회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양당 상하원 측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합동조세위원회는 상원 공화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자들에게는 크게 이익이 돌아가지만 중산층 1,380만 가구는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원 세제개혁 법안에는 기업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추고 표준 공제를 2배로 늘리는 한편 주 로컬 소득세 공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규모 7.3의 강진이 난 이란 케르만샤주에서 진행됐던 구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최소 450명이 사망하고 7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집이 부서진 이재민은 수만 명이 다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란에서만 최소 14개 주가 피해를 받고 추가 생존자 구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쿡카운티가 2억 달러의 예산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카운티 프레지던트 프렉 윙클은 어제 소다 텍스의 철폐로 인한 예산 부족을 감원, 봉급 인상 취소, 휴가제 제한 등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폭의 예산 감축이 예상되는 셰리프와 법원 측은 이 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팍 지역에서 다시 폴리스 프로파일링 현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주 통계에 따르면 백인 거주자가 74%인 이 지역에서 작년 교통 단속을 당한 사람은 소수계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은 소수계 집중 단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교통 단속 경우에 관련자의 인종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인 폴틸로스가 배달 서비스를 시카고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최근 젊은 고객층의 배달 선호 경향을 따라가기 위한 것으로 외부로 주문하고 $5 배달 서비스 요금과 팁을 지불하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 있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44도. 내일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엔 맑겠습니다. 낮 최고 51도, 밤 최저 31도. 목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6도.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9도입니다.